안녕하세요.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하는 펜타핏 물리치료사 방득희입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이제 저희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게이트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운동치료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준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매우 기쁩니다. 네, 지금 어떤 그 주제로 오늘 좀 이렇게 모시겠는지 직접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해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운동을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뇌와 운동과 뇌와 관련을 지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보통 이제 운동을 하면 되게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여러 그 연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이제 요즘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치매에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 뭐 뇌졸중 관련해서도 뇌졸중은 중풍이고, 치매는 뭐 아주 먼 얘기 같지만 요즘은 40, 50대에서 많은 경도인지 장애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뇌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상당한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뇌가 발달하는 것은 실은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발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또 뇌가 활성화되고 또 움직임이 또 없으면 또 뇌가 활성화되지 않고 그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우리 운동과 관련 지어서는 또 운동을 하면 또 뇌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고,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또 많은 혈류가 뇌로 올라가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뇌가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들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고 그런 연구들 너무너무 많죠. 네. 예. 그럼 결국 이렇게 치매를 예방하려면 네. 40, 50대부터 운동을 하면 치매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 또는 이제 치매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은 40, 50대에서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단순히 걷는 거, 뛰는 거, 그 심폐지구력을 막 키운다고 해서 실은 이제 뇌가 막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죠. 혈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뇌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그 뇌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이야기겠지만은 뭐 도파민, 그다음에 세로토닌, 뭐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물질들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뇌로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이제 영양도 잘 가고 산소 공급이 잘 되면 그러면서 이제 뇌의 크기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또 해마라는 기억과 관련된 부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뇌세포가 예전에는 이제 재생되지 않는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은 재생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은 이제 해마 부분 쪽에서는 이런 기억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뇌세포들이 성장하거나 또는 재생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네. 운동에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유산소 운동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근력 운동도 있고, 네. 근지구력 운동도 있고. 그렇죠. 어떤 운동을 해야지 40, 네. 50대 분들한테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핵심을 짚으셨는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실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뇌신경이 활성화되어 있고 뇌가 활성화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혈액 공급이 많이 되고 이제 산소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뇌가 활성화돼서 거기까지는 이제 딱 좋아요. 우리가 이제 피트니스에 와서 먼저 유산소 운동부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트레이드밀을 걷는다든지 뛴다든지 웜업 하듯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실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게 좋아요. 네, 뇌가 이제 되니까. 그럼 뇌가 활성화만 됐다고 해서 뇌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뇌가 좋아지려면 이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근력 운동이 필요한데 단순 근력 운동보다는 복잡한 근력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뇌라는 것은 실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죠? 활성화되고 또 학습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이제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또는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운동, 배우는 운동, 또 배웠지만은 지도를 통해서 익히는 운동들,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면서 운동한다는 게 약간 자세를 좀 제대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과제를 줘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네네. 구체적으로 조금만 좀 생각하면서 운동한다는 것은 동작의 순서를 하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알려주는 동작을 하나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발에서부터 발, 무릎, 뭐 고관절, 허리, 머리의 위치, 뭐 팔의 위치,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따라하고 또 자세도 따라하고, 그래서 어떻게 비슷하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게 실은 이제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것. 그런데 이제 단순한 동작도 마찬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단순한 동작은 학습이 잘 되니까 쉽게 익힐 수가 있죠. 이제 단순한 동작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동작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서킷 트레이닝 훈련, 순환 운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단순 동작 10개를 모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사이클로, 한 사이클 하고 두 사이클 하고. 그런데 실은 그런 운동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단순한 그 한 동작을 할 때도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몸의 위치라든지 자세라든 것들을 트레이너 선생님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고, 또 하나의 동작이 끝나면 새로운 동작을 또 이어서 해야 되고, 또 10가지면 10가지 동작을 외워서 해야 되잖아요. 외워서 하고,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엑서사이즈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뇌에서는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준비 운동을 통해서 뇌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뇌가 발달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근력 운동이라든지 순환 운동들을 통해서 운동 학습을 일으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가 좋아지고, 이런 운동들을 일주일에 뭐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30분 꾸준히 계속 해 나간다면은, 앞서 이제 우리 무키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멀리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쭉 이어간다면 뇌의 발달들, 기억의 발달들, 해마의 발달로 인해서 계속 이제 해가면서 우리가 멀리 봤을 때에는 그런 이제 인지장애도 다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농사지의 토지를 가꾸는 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치면 그 씨앗을 심는 게 네. 이 생각을 하면서 하는 이렇게 운동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네. 하지만 네. 운동은 생각하면서 하는 것. 예, 그냥 생각 없이 운동하는 것보다 동작의 자세, 그리고 단순한 것보다는 좀 약간 더 복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한 동작을 배웠으면 그 단순한 동작 위에 약간의 응용 동작을 또 배운다든지, 또는 이 동작과 다른 동작을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상체 운동을 했으면 하체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전신을 활성화시키죠. 계속 한 부분만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전체를, 그런 걸 보고 이제 저희들은 홀바디 엑서사이즈 컨셉이라고 하는데, 전신을 활성화시켰을 때 당연히 뇌도 더 크게 활성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네. 스쿼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면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초보자의 경우에는 스쿼트부터 정확하게 배워야겠죠. 근데 그 정확하게 배운다는 것이 바로 학습이라는 거죠. 네. 그 학습을 하면서부터 뇌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트니스 센터에 딱 들어와서 PT, 우리가 이제 그 몇 회 끊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레이닝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부터 실은 이제 운동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네네. 집에서 이렇게 운동한답시고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그냥 이렇게 네. TV 보면서 이렇게 스쿼트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 측면에서 봤을 때 생각 없이 운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네. 그냥 대사량을 소모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뇌는 단순한 자극에 금방 이제 자극이 줄어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적응을 해버려서 더 이상 뇌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번, 두 번 하는 동작은 생각을 하면서 하겠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동일한 동작을 뭐 20번, 30번 한다고 했을 때 뇌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동작을 섞어서 하는 서킷 트레이닝이라든지 단순 동작을 배워놓고 거기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된 동작, 그죠? 엮어서 좀 복합된 동작들, 어려운 동작들을 배우면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와서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정확히 운동을 배우고, 그죠?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학습을 하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를 또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이렇게 잘 하기 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운동을 어느 정도 배웠는가? 내가 현재 운동을 어느 정도 했는가? 특정 동작을 완벽히 배웠는가? 아니면 배우지 않았는가? 이제 완벽히 배웠으니까 다른 동작을 배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를 실은 생각하면서 운동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운동 동작을 배운다고 했을 때 순서에 굉장히 집착하죠. 스쿼트를 예를 들어 본다면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스쿼트를 한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반드시 정자세 섰다가 또 천천히 앉았다가 그 손의 위치는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때 무릎의 위치는 어디고 또 엉덩이의 위치는 어디고 머리는 또 어디에 둬야 될지 또 그걸 전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순서와 동작에 집착하면서 스쿼트 할 때 써야 되는 근육만 써야 되는데 온몸이 긴장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보상작용, 그래서 대상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내가 움직임을 하고 있다. 몇 개만 했는데도 그냥 온몸이 다 힘들다. 원래는 스쿼트를 했을 때는 스쿼트를 했을 때 딱 힘을 써야 되는 근육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전신이 막 힘들다. 몇 개만 해도. 그러면은 아주 아랫 단계에 있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3단계로 볼 수 있는데 가장 아랫 단계 3단계에 있는 거고요. 3단계 때는 거의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은 트레이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네, 그런 단계가 이제 3단계고, 2단계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오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동작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고 몸에 힘도 좀 빠지고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2단계. 그럼 이제 첫 번째 아주 최고위 단계, 내가 이제 운동을 마스터하는 단계에 오면은 특별하게 알려주지 않아도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 동작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동작을 완벽히 해낸 겁니다. 하나의 동작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강도를 좀 높인다든지 뭐 빈도를 좀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에게 제가 이 동작은 좀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스스로도 생각해서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또 새로운 동작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내가 현재 어떤 것을 어느 정도 배운지 몰랐을 때에는 계속 트레이너 선생님만 바라보게 돼요. 언제 나 다른 거 가르쳐 주지? 언제 나 새로운 동작 가르쳐 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은 이제 내가 새로운 동작을 배워야 될 때인지 아니면 기존의 동작을 더 열심히 해서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네네. 운동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네네. 회원들을 지도할 때 네. 다 사람마다 무게를 치는 네, 단계까지 네. 가는 사람도 네, 있고, 네, 그렇죠. 아예 맨몸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네, 거를 네. 다 계획을 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거에 따라서 근신경이 먼저 발달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칠 수 있고, 네. 그런 게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여기 저희가 운동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는데 네. 좀 직접 와서 배우는 게 확실히 좀 다르긴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똑똑해지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똑똑하게 운동하는 방법은 실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예.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고 또 그 동작이 완벽하게 또 습득이 되면 또 다음 동작을 배우고, 네, 그런 것들을 전문가의 이렇게 지도를 받은 가이드에 따르면서 이제 해 나가는 게 가장 좋고, 근데 결국 마지막은 다 잘 배워서 독립적으로 나 스스로 뭔가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게 치매 예방에 좀 그렇죠. 예, 거기까지 가야 되죠. 거기까지 좋다. 네,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 계속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 정확한 가이드에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제대로 배워야 된다. 네,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배우면 네, 이제 결국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
생각 없이 그냥 운동하는 것은 그냥 육체 노동이다.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일하는 것과 운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보통 일을 하면서 심폐기능이 발달을 하진 않습니다. 근력이 발달하진 않아요. 예, 실제로 운동이라는 것은 호흡도 좀 차야 되고, 예, 좀 뛰고 뭐 그리고 근육의 길이가 실제로 늘어났다 줄었다가 강하게 많이 반복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엑서사이즈가 되는 거지. 같은 그 동작들을 과사용하는 뭐 반복적인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알고 해야지 운동이 되고 모르고 하면 대충 하면 노동. 그렇죠. 전혀 생각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진짜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는지 운동을 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운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여러분의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동작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학습 단계에 있는지 또 생각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끔 필요한 운동들을 자꾸 이제 찾아보고 예, 또 그런 것들 또 새로 배울 때에는 또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또 적절하게 배우고 예, 그런 일련의 행위들이 결국은 다 학습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멀리 봐서는 이제 뭐 우리 경도 인지 장애라는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또 뇌 환경이 되게 좋아진다는 것, 뇌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것은 뇌졸중이나 중풍으로 가는 것도 실은 지연시킬 수 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운동이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지만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뇌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는 또 어떻게 배워야 되고 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네. 팁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운동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고정 댓글에 저희 무료 OT 체험이 있으니까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이드를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강남역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호응이 좋으면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오늘 미처 하지 못한 부분들을 더 챙겨와서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오시길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